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정렬과 이펙트 활용, 패스를 지우고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브젝트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마카롱이 좀 들쑥날쑥하게 배치되어 있죠. 먼저 위에 줄을 선택을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위에 옵션 패널에도 정렬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도 얼라인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프가 누워있는 것 같은 모양이 얼라인 패널입니다. 위에 옵션 창이나 패널에 나타나는 얼라인을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개는 세로 수직 방향으로 일자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콘 중에서 버티컬 얼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아래쪽 5개도 선택을 해볼까요? 수직 방향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마카롱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끔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직 아래쪽으로. 이 지금 각각의 마카롱이 그 간격이 좀 다르죠? 디스트리뷰트 센터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오브젝트 정렬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모양의 창문 형태로 이게 사각형이 되어 있는 걸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4개의 도형이 똑같은 높이로 정렬이 되면 되겠죠? 얼라인 패널은 밖에다 꺼내놨는데 여기에서 가운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평균점을 찾아서 가운데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빌딩에서는 전체가 다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죠.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봅니다. 마지막 빌딩에서는 이 창문 가로 모양의 사각형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로 가운데나 세로 가운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스펙싱을 클릭을 해보십니다. 네, 일정한 간격으로 클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해서 이거는 일정한 간격뿐이 아니라 아래쪽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아래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숫자 입력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 2를 입력해 봅니다. 그리고 세로 등간격을 선택을 하면 이 빌딩 윗부분도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도형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클릭해서 키 오브젝트로 해줍니다. 이 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위에 도형들이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2를 입력하고 세로 정렬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등간격으로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펙트 활용하기를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이펙트라는 기능에서 만들어진 도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하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5로 해보겠습니다. 프리뷰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모양이 보이죠.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도형도 모서리를 둥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를 누르면 맨 위에 보면 어플라이 라운드 코너라고 방금 전에 했던 이펙트 효과가 목록에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똑같이 5mm 숫자만큼 라운드가 둥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도 해볼까요? 자, 화살표는 5mm를 하면 형태가 이그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면 라운드 코너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메뉴는 똑같이 뜨는데 숫자로 입력할 수 있는 설정창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적당하게 둥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도형 선택을 해볼까요? 위하고 아래가 도형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된 도형은 컨트롤 G로 그룹을 지어줍니다. 자, 맨 뒤로 다시 보내면서 자, 이펙트 라운드 코너에 5mm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자 효과도 좀 줘보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 효과인데요. 기본값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낮게 해보겠습니다. 투명도도 40 정도로 주겠습니다. 전체 X, Y 간격과 블럭 크기도 1mm 정도 해서 OK를 하면 적당하게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서에 만들었던 다른 도형도 그룹을 짓고 이펙트에 방금 전에 했던 드롭 섀도우가 나오죠. 어플라이 드롭 섀도우 하면 같은 값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패스 지우고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쿠키를 베어 물은 것처럼 파여져 있는 모양이 있죠. 오른쪽의 모양을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패스파인더나 기타 그런 모양으로 하기에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자, 이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우개 툴입니다. 왼쪽 툴박스에 보시면 중간 조금 위쪽에 이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탁 클릭을 해주면 바로 지워지는 모양이 되죠.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지우면 화모금 같은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물뿌리개 모양의 물 줄기를 중간중간을 좀 지워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반 지우개보다 길쭉한 모양의 선은 연필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지우개 툴 바로 쉐이퍼 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연필 지우개 툴이라고 패스 이레이저 툴이 있어요. 선으로 된 패스를 지우는 툴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선택 툴로 지우고자 하는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연필 지우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연필 지우개는 연필의 끝 친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지우개 부분으로 지워야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패스를 없앨 수가 있겠죠.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연필 지우개 툴로
불규칙하게 지우는 게 더 자연스럽게 모양이 됩니다. 또 선택을 하고 연필 지우개로 나머지도 이렇게 만듭니다. 오른쪽의 물줄기도 이와 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연필 지우개 툴은 패스의 형태를 일부 지워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케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좀 나눠주면 크림도 넣고 중간 층을 내주면 보다 비슷한 케이크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는 지우개 툴 안에 눌러보면 나이프 툴이 있죠. 여기 나이프 툴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이프 툴을 사용하실 때에는 너무 안쪽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바깥에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그어주세요. 역시 아래쪽도 바깥쪽에서 넉넉하게. 자,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고 이러고 선택 툴로 선택을 하면 안쪽에 모양이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 번 클릭해 들어가서 모든 도형이 나눠지는 모양으로 그룹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와 중간 부분을 Shift 키로 선택을 하여 스와치 패널에서 흰색으로 만들어주면 흰색 크림이 얹어져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양말과 지팡이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죠. 이 두 개의 도형은 패스 지우고 자르는 툴을 다양하게 활용하셔가지고 무늬도 내고 컬러도 바꾸고 장식을 해서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오브젝트 정렬과 이펙트 활용, 패스 지우고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만든 오브젝트를 보다 다양하게 변형하고 꾸미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